예, 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볼까요? 11강이죠. 페이지는 96페이지고요. 우리 이제 8절 문제인데 그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이네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가로 열고 만약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면 그 신청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시작하면 그래도 1월 1일부터인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처음에 사업 개시일 전에 만약에 신청했으면 신청일이고, 그게 아니면 사업 개시일부터 3월 30일이나 아니면 9월 30일까지겠죠. 동그라미 2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사람이 세관장한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고 10% 세금 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있어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 분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원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만 되는 게 아니라 지점도 가능하다는 거. 4번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지연 발급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연 제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죠? 이건 지연 제출이죠. 지연 제출 가능하죠. 5번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세에게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충당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신고한 날부터 환급세액을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일단은 지금 사업설비를 취득했으니까 조교환급 사유고요. 조교환급은 15일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니까 틀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환급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전에 삼성전자가 국세나 가산금에 체납처분비가 국가에 이제 낼 게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상계를 친 다음에 나머지만 환급해 주거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 다음 중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리납부, 제가 앞에서 대리납부를 설명했었죠. 보면 1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게 과세사업에, 그러니까 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 이 과세사업 여부가 중요하니까요.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죠. 용역. 그러니까 2번 틀린 설명이고, 3번의 대리납부자는 사업자에 한한다라는 말도 틀렸죠. 제가 그 앞에 강의에서 뭐 면세사업자든 비사업자까지도 심지어 이런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4번 대리납부 의무자가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가 아니라 10%.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세 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부가세 이제 면세니까 그럴 게 없는 거죠. 자, 부가세가 일단은 과세당하는 것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 부가세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건 이제 일반 환급 설명한 것 같네요. 2번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에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환급을 받는 거니까 2번은 틀렸네요. 영세율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잡히죠. 다만 곱하기 세율이 0이니까 그냥 매출세액이 0이 나와서 환급을 시키는 것일 뿐이지 과세표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3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맞죠?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또는 뭐 매월 가능하니까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사업장에 환급해야 한다. 4번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세 결정, 경정에 의해서 추가로 경정이한 환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환급을 해야 하고요. 5번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법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만 해도 그냥 환급을 알아서 신고한 걸로 봐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6번 문제 볼까요? 부가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CTA 2012년 기출문제고요. 1번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우리 그 사업자 등록 그냥 우리 한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뭐 부가세법에서 한 번만 하면 굳이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또 사업자 등록증을 할 필요는 없죠. 2번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권 등이 나중에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 판매일이 아니라 나중에 교환되는 날, 즉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광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과 관계없이 이 간이가세 업종 배제 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가세 적용받을 수 없죠. 4번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빼면 안 돼요. 뺄 것 같지만 빼면 안 되는 거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오히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현물의 시가를 과세 표준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결국은 5번이 이제 잘못된 설명 같은데요. 5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각 예정 신고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할 때 징수할 금액이 20만 원이죠. 20만 원 미만이면 소위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예정 때는 안 걷어가고 확정 때 한 번에 걷어가겠죠. 7번 문제 보면 부가세법상 환급 및 조기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고요. 2013년 10회 기출문제군요. 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조기환급은 제외, 조기환급은 왜냐하면 15일 만에 하니까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언제나 지체 없이 환급해라. 3번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죠. 이 네 가지 경우 신설취득 확장 증축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 환급할 수 있는 사유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조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뒤에가 틀렸죠? 국내 공급분에서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영세율이 나오면 같이 국내도 영세율 조기 환급이 가능하죠. 영세율 조기 환급이 아니라 그냥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오답이고요. 5번 보면 조기 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겠네요.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그냥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걸로 봐주죠. 마지막으로 99페이지는 챕터 9, 9절의 간이과세입니다. 9.1 보면 간이과세의 적용인데요. 1점에 간이과세자의 범위. 참고로 이번 챕터는 계산 문제하고 말 문제가 그냥 큰 차이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의미 보시면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부담하기 위한 제도고요. 다만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VAT를 과소하게 산출함에 따라서 과세 형평성 침해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양가로 이번에 적용 대상자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고요. 재화 영역에 공급 가액도 아니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공급 대가로 가고요. 그리고 4,800만 원이고 개인 사업자만 되지 법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양가로 3번에 간이과세 적용 배제라고 해서 1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 즉 일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고 밑에 나오는데 이런 배제 업종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양가로 4번에 신규 사업자죠. 동그라미 1번 최초 간이과세 적용 신고입니다. 자, 내가 이거 질문 많이 들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 가능한데 당연히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고요. 단 화살표 보시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배제업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간이과세 선택이 불가능하죠. 자, 일단 배제업부터 본 다음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보면 주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간이과세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해야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우리 광산에서 광업자가 석탄 같은 걸 캐가지고 이걸 이제 제조업장에 옮기면 거기서 제조업에서 뭐를 만들어서 도매업자한테 넘길 것이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넘기고 그러면 소매업자한테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을 빼고 가운데 껴있거나 제일 앞에 있는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도매업한테 간이가세를 적용해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간이가세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를 발급할 수 없어요. 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까 가운데 낀 사람들이 서로 발급을 안 해버리면 이 부가세의 근간이 흔들리니까요. 결론적으로 가장 마지막을 상대하는 최종 소비자 상대하는 소매점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나 간이가세를 원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광업 안 되고요. 2번 제조업 안 되고 3번 도매업 안 되고 4번 부동산 매매업 안 되고요. 5번에 부동산 임대업은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려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과세 유흥장소 영위사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동그라미 7번 전문직 사업자죠. 회계사 세무사 다 들어가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가 1년에 공급 대가가 4,800원이 안 되면 조금 민망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도 간이가세 배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8번에 일반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죠. 사업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가세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걔 때문에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요. 9번에 일반 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원래 사업을 양수도 하면 앞사람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가 되다 보니까 앞사람이 일반가세자였고 내가 간인데 앞사람을 승계해버리면 나의 일반가세자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2점으로 내려오시죠. 과세 유형의 전환입니다. 자, 요게 이제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땡마크.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 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단은 직전년도 매출액이라는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없으니까 무조건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가세를 해주는데 그 다음 땡마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합니다. 자, 이거 좀 보시면요. 여기가 15년이고요. 여기가 16년인데 내가 7월 1일자부터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장사했는데 반년 동안 공급 대가가 4,500만 원 나온 거예요. 야, 완전 다행이죠? 한 300만 원만 더 팔았으면 이제 간이가세에서 일반가세로 과세 유형이 변환될 뻔했어요. 맞아요? 아니죠. 이거 6으로 나눠야죠. 왜 6인지 알죠? 반년 동안 그러니까 6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6분의 12, 6분의 12. 그러니까 6분의 10 해가지고 12개월을 이제 6개월로 나눠서 한마디로 연 환산 하시라고요. 2배 곱하는 거 아니에요? 2배? 반년에 4,500이니까 1년이면 9,00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 환산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준 금액 초과했어요. 금액 초과. 금액 초과로 인해서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어야 돼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이 7월 1일부터요. 이거 질문을 많이 하는데 7월 1일부터 이제 이 사람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공급 대가가 4,500이 나오는지는 며칠이 돼야 알 수 있어요. 며칠이 돼야. 1월 25일 날 돼야 알 수 있잖아요.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하다가 이 사람 작년도에 공급 대가가 4,500이었구나를 알 수 있을 테니까 1월 25일에 이미 시작돼 버렸죠. 그래서 7월 1일부터가 그 과세용 전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양가로 2번은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영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역시나 그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고요. 자, 항상 우리 생각보다 한계가 늦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가로 3번에 간이가세 배제업종을 겸용해도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용 전환되고요. 양가로 4번 경정시 간이가세 적용이죠.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용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이번 기가 4천만 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지금 이번 기가 하는 게 그러니까 1년 동안 4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요. 4천만 원이면 처음에는 간이가세를 계속 적용할 텐데 알고 보니까 이게 4천이 아니었고 다음 해에 경정이란 걸 해서 다시 고치니까 5천이더래요. 그러면 이제 간이가 아니라 일반이잖아요. 그 고친 그날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4,800이 넘었다고 가정하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양가로 5번에 간이가세 포기 신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죠. 내용을 보시면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에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6번에 기준 사업장에 폐업되는 경우죠. 이것도 두 번째 줄에 다음 과세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7번에 과세 유형의 전환 통지인데 이게 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가세로 바뀐다는 것은 매출이 줄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제 별로 부가세를 크게 안 낸다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국가가 우리한테 통지를 해줘야만 이런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요건만 맞으면 통지 여부랑 관계없이 자동으로 간이가세가 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거꾸로죠. 내가 간이다가 이번에 매출액이 커져서 일반으로 바뀌면 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이런 거는 국가가 반드시 나한테 통지를 해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통지를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가세자, 통지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제 일반가세자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면 3번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예정 부가제도 6개월 제도 있죠. 요거 좀 잠깐만 소개 좀 드릴게요. 양가로 1번에 보면 예정 부과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가세자는 한기가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잘라가지고 예정 고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3월 말 자르고 9월 말 자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1년 12개월이 한기니까 6월 말 잘라가지고 7월 25일까지가 되겠죠. 내용 보면 첫 번째 땡마크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가세자에 대하여 직정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원 미만은 버리고요.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을 결정해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예정 부과기간이 끝난 다음에 7월 25일까지 징수하게 되고요.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돼서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게 간이가세라면 이때는 아예 징수를 하지 않고요. 양가로 이번에 예정 신고 대상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정 고지가 아니라 예정 부가도 아니고 예정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말은 많이 나왔었죠.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 부가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예정 부가기간에 부과받지 않고 신고를 해버리시면 되죠. 양가로 3번에 예정부가 납부 방법인데요.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없던 것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으면 그거는 빼준 다음에 뺀 거의 절반을 내란 소리고요. 결정, 경정과 수정신고, 경정충고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반영한 다음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4점으로 가보시면 간이가세 포기죠. 세상에 이 간이가세처럼 그냥 간단하고 좋은 걸 왜 포기할까요? 아마 이 사람이 이번에 수출을 하게 됐나 봐요. 수출하면 영세율이 더 앞설 테니까 간이가세 포기하고 이제 일반 가세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간이가세자가 수출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간이가세를 포기해야 일반 가세자가 되고요. 그래야 수출에 대한 영세율 환급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거래 상대방이 만약에 사업자일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뺀나 연간 매출액이 4,800도 안 되고 이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바이어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는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지금 못하잖아요. 간이니까.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어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겠네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의 포기 기한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간이가세자 또는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자에 대한 규정을 포기하고 이제 일반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잘 보세요. 경우에 간이가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상에게 간이가세를 포기 신고한다고 하면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언제든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딱 포기 신고만 해버리면 바로 다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가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포기시 과세기간 구분이라고 해서요.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일반 받고 싶으면 이번 달에 딱 간이가세 빨리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고요. 바로 내일부터 이제 일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포기한 날을 딱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그때까지는 간이가세, 다음에는 일반가세 이제 기도 바뀌어 보입니다. 간이가세 포기로 인하여 각각 한 기로 본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일단 한 기고요. 2번 보시면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또 이제 한 기가 되니까 가운데가 딱 반토막이 나죠. 양가로 4번의 재적용 제한이라고 해서 이 간이가세 한번 해보니까 별로 좋을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럼 내용을 보시면 간이가세 포기를 적용하고자 하는 달의 1일, 이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채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가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포기할 때 신중히 포기를 해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간이가세를 재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가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9.2는 간이가세의 계산 구조인데요. 이제 우리가 말문제 위주에서는 이 계산 구조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납부세액은 화살표 보시면 가세표준인데 가로 열고 VAD 포함이죠. 우리 간이가세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그냥 다 부가세 포함으로 설명해야 이해하기 쉽거든요. 거기다가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또는 영세율이면 0%. 그 다음에 재고납부세액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하면 납부하는 게 있어요. 이 가장 마지막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공제세액이 첫 번째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라고 해서 간이과세자는 자기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은 못 해주더라도 사올 때는 발급받을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파신 분이 사업자면 내가 간이든 내가 일반이든 일반 개인이든 발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매입세액 가로 열고 당연하지만 불공제는 제외하시고요. 거기에 여기에도 부가가치를 곱한다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액의 108분의 8하고 104분의 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발급금액의 1.3% 가로 내용까지 볼까요? 이게 음식이나 숙박업이면 2.6%까지 해서 연한도 500만원, 연한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즉 내년 1월 25일에 한 번 만원 가능하고요. 가산세, 미등록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는 0.5%고 그 다음에 TI, 텍스 인보이스, 즉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클릭마크, 이거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재고세액도 포함해서 보다 오히려 공제세액이 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 초과되는 금액은 환급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화살표 보시면 환급이 되진 않는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꼭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예를 보시면 쉬운데요. 이 지금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이 70이고 공제세액이 100이어서 마이너스 30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와 별도로 가산세가 10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기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플러스 10을 해버리면 여전히 마이너스 20이니까 세금 낼 거는 그냥 0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가산세는 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은 그냥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0이죠, 0. 거기에다가 10원의 가산세는 내주셔야 하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산세까지 감면되진 않습니다. 주 1번의 부가가치율은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고요. 첫 번째 줄만 좀 간단하게 기억하자면 직전 3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하고 그 밑에 주 2번은 그냥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수가 있는데 옆에 이제 사례 보면 쉬워요. 양가로 2번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하나는 옆에 그림처럼 10%짜리, 하나는 30%짜리인데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 사용자산을 공급한다, 즉 팔았다. 팔았을 경우는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각 업종의 가중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가로 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런 공급가액이 없으면 이제 가장 가까운 공급대가로 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위에는 공통사용자산을 공급하는 거고 이번에는 공통사용자산을 매입해오는 거, 사오는 건데요.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실질기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질기속을 할 수 없으면 이거 가중평균 아니고 제일 낮은 거 5%짜리 제일 낮은 부가가치율은 5%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사례 보면 쉽다니까요. 옆에 이제 사례에 양쪽 끝에
파란색 음영 박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통 공급이자 공통 매입인데, 우리 오른쪽부터 봐요. 공통 공급부터 보면 귀속 불분명한 게 1,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왜 22% 곱했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소매업은 10%짜리 매출액이 공급 대가가 2,000원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30%짜리 그 공급 대가가 3,000이니까 거기에 길다란 박스 있는 것처럼 요거를 과세표준, 즉 공급 대가 기준으로 퍼센트를 안 분하면 22%가 나오니까 거기에 22 곱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왼쪽 세로에는 공통 매입인데요. 공통 매입에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냥 제일 낮은 5%를 부담 없이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3번 보시면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죠. 그러니까 금방까지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아니고 하나의 간이가세 안에 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이 2개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예 하나는 과세, 하나는 면세인 거죠. 그러면 또 안분하셔야겠네요. 내용을 보면 과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통 사용자산을 매입하면 실질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질 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통 매입세 곱하기 단기 총 공급 대가분의 과세 공급 대가로 안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4번 보시면 간이가세자의 의제 매입세 공제인데요. 적용 대상이 음식점하고 중소제조업 딱 2개밖에 안 되고요. 음식점 및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가 당연하지만 면세로 농산물 사와가지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과세가 돼야죠.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가 된다면 이 의제 매입세에게 딱 요건이 만족이 되고, 화살표 있는 것처럼 일반 가세자와 달리 간이가세자는 음식점하고 중소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농어민한테 직접 농산물이나 이런 걸 구입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음식점업의 경우 거래증빙 발급이 곤란한 농어민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은 나의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의 5% 안에서라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국세청에 있는 A4 양식 이것만 다운받아가지고 증빙이 없어도 이렇게까지는 내시면 이거는 매입세액,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공제를 보시면 일반 과세자와 동일해서 음식점업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나 중소기업은 104분의 4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 5번의 납부 의무 면제인데요. 강의하면서 민망하네요. 왜냐하면 1년 매출액이 총 2,4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의무 면제가 되거든요. 양가로 1번 보세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대가, 즉 1년 동안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고요. 양가로 이번에 의무 보시면 납부 의무만 면제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 요거 참 많이 과거에 함정에 건드렸는데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어도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신규 사업 개시자죠. 이 사람들은 신규 개시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연한산하라고 제가 그랬죠. 연한산에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의 가산세 적용 배제네요. 납부 의무 면제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단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함. 박스에 있는 것처럼 납부 의무자 미등록 가산세는 그냥 공급대액의 공급 대가의 0.5%, 그 다음에 5만 원 중에 맥시멈이죠. 더 큰 금액을 납부 의무자의 미등록 가산세로 매기고 있어서 그렇게 아주 센 가산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가로 5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가세자가 자진납부하면요, 이 바보네요. 자기는 납부 의무 면제인데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자진납부까지 하고 이런 엄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납부한 금액을 바로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일반가세자하고 간이가세자 비교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점에 재고매입세액 공제 또는 재고납부세액 납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제도고요. 뭐 과거에 말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과세형이 전환되죠? 과세 유형이 전환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간이가세였고요. 아마 업종별 부가가치를 제가 30%를 가정했었죠. 그리고 간이에서 이번에 일반으로 바뀝니다. 과세 유형의 변경 또는 유형의 전환이라고 하죠. 내가 과거에 간이가세일 때 100, 맞죠? 부가세 100이죠? 부가세 10이네요. 박스에 보니까 기존의 간이가세자로서 상품 구입대가 110이니까 VAT 10이에요. VAT 10. 자, 이거
그 당시 내가 부가가치율이 30%였으니까 매입세 공제도 얼마만 되게요? 30%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 웃을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둘 다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웃을 일인데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면 세금을 더 내요, 덜 내요? 더 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였으면 VAT 10억에 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억 단위로 갔으면 간이가 아니겠지. 이 10의 전부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30%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 지금 여기서 여기로 세금 많이 내러 가는 길에 좀 더 해줘. 30%를 빼줘가지고 결국은 70%를 다 부가세 받을 수 있도록 여기 30% 여기 70% 해서 결국은 다 부가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이게 바로 이제 재고 납부세액인데요. 자, 이거 재고 매입세액부터 나왔죠? 재고 매입세액, 재고 납부세액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꾸로고요. 왜 제가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썼네요. 재고 매입세 공제죠. 그러니까 전에는 30%밖에 못 받아서 3원인데 이제 70% 7원을 더 받겠다. 재고 매입세 공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감가상각 자산이라면요. 1기 동안 이걸 썼으니까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빼기 25%나 아니면 5%씩 곱하기 1기는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게 지금 재고 매입세 공제고요. 재고 납부세액의 납부는 정확히 거꾸로인 거 아세요? 정확히 거꾸로.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인 사람이 간이과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조금 내러 가는 거니까 이거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물론 매출액이 줄었으니까 이런 거긴 한데요. 근데 자기는 여기서는 10에 110을 사오면 10의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는데 처음부터 여기였으면 30만 받았으니까 70을 뱉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직으로 10 곱하기 1 빼기 30% 하면 되는데 만약에 감가상각했으면 1 빼기 25%나 5% 한 다음에 곱하기 경과된 기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고매입세 공제 또는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 옆 페이지에 105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1번 보세요. 반가로 1번. 재고는 110분의 10에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 반가로 1번에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1 빼기 50%. 왜 이제 25%가 아니고 50%인지 아시죠? 이 경우에는 6개월짜리면 25%인데 지금은 원래 간이었던 사람이 일반으로 바뀌니까 충분히 1년 50%가 나왔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왜 그리고 110분의 10을 하는지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과거에 일반과세였으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주고받았을 테니까 110분의 10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자가건설 제조한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 공제 곱하기 1 빼기 상각률 곱하기 경과기간수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를 하고 있고요. 반가로 4번의 건설적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 1 빼기 요 가정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세로죠. 오른쪽 세로의 반가로 1번의 재고품은 재고금액 곱하기 왜 100분의 10입니까? 왜? 이 사람의 과거에 일반이었나요? 간이었나요? 일반이었죠? 일반은 부가세 별도로 거래했을 테니까 그냥 100만 딱 찍히는 게 맞고요. 그거에 110분의 10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서로 똑같은 로직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근데 꽃표시 2번 꽃표시 1번부터 읽어보면요. 상품, 제품, 재료 등을 말하며 이게 열거주의니까 저장품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저장품은 이런 거 곱할 거나 아니면 계산할 필요 없고요. 꽃표시 2번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의 금액인데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 이고 이게 없으면 매입세 공제는 기회 없이 날아가 버려요. 안타깝네요. 매입세 공제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꽃표시 3번 재고품 및 감가상각의 자산의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재고 납부세액이거든요.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고 그게 없으면 끝까지 시가라도 찾아가지고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하라는 게 국세청의 도둑놈 신보의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꽃표시 6번 내려오시면 여기서 부가가치율 제가 여기서 부가가치율 써드렸는데 보다시피 이 부가가치율은 원칙적으로 과세유형 변경일의 직전일의 과세기간인데요. 뭐 최근에 부가가치율이 막 변경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걸 찾든지 오늘 걸 찾든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 보시면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의 절차 규정 비교인데요. 양가로 이번에 승인 및 통지 보시면요. 재고 매입세액은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 금액 등을 조사 및 승인 후 재고품 등의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재고 매입세액은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 매입세액을 통지해야 하고 미통지면 그냥 승인해줬다.
국세청에 승인해줬다. 그리고 납부 방법 보시면 승인을 얻은 날에 속하는 예정이나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요. 화살표 보시면 미공제분은 환급되는 등 공제 한도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재고 납부세액 보시면요. 양가로 이번에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 금액 등을 조사 및 승인 후 간이가세로 변경된 날부터 얘는 90일입니다. 여기 가운데서는 이제 한 달인데 여기는 90일이에요. 90일 상당히 길죠? 보면 미통지 시에는 역시나 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3점으로 내려오면 절차 규정이죠. 부가세 절차 규정인데 양가로 1번에 확정신고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있고요. 영수증의 발급,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이 사람들은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화살표가 중요한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게 간이가세자의 가장 태생적인 한계라고 했어요. 양가로 3번에 합계표 제출이죠. 자, 이 사람들이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겠어요? 매입처별 제출하겠어요? 매출처별 합계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니까. 내용을 보시면 발급받은이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의 결정 경정 진수는 그냥 일반 과세자 규정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좀 풀고 부가세 종강하겠습니다. 1번 보면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09년 기출문제 1번 직전 1영년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썰렁하네요. 법인사업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간이가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니까 1번부터 오답이고요. 2번 간이가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 평균 하는 거 맞고요. 3번에 일반 과세자가 간이가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당연히 매입세 공제받은 거에 대해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한다. 재고 납부세액이죠, 이게. 그 다음에 4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 면제를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요거를 제조 가공한 것이 과세로 창출되면 이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5번 보시면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번 달 말까지만 그냥 간이 끝내버리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일반이 가능하니까요. 전달 마지막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부가세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을 신규로 개설하면 당해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제 음식점업도 간이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소리고요. 2번 간이가세자 중 음식점업 및 중소제조업, 여기까지 좋구만. 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되며 매입가액은 108분의 8,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3번 간이가세자가 2015년 1월 31일에 간이가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는 2015년 2월 1일부터 일반가세자가 되는 거죠. 5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가세자가 1영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여 간이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거는 세금 조금 내로 가는 거니까 통지 여부랑 관계없고요. 이제 세금 많이 낼 때가 통지를 다 받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번인가요? 부가세법상의 간이가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일반가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시 간이로는 못 돌아오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요. 2번 간이가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발급한 게 아니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 가로 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같은 건 당연히 제외하고요. 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보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는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해주죠. 4월 대 면세로 사왔다가 팔면 과세가 되면. 4번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에 해당 연도의 공급 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이면 이건 아예 이제 납부 의무 면제죠. 재고 매입세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은 납부 의무를 면제인데 이 재고 매입세액 공제는 이거는 재고 매입세액은 포함하시면 안 돼요. 재고 매입세액 요것만큼은 무조건 해주셔야 하니까요. 요건 포함한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액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죠. 사업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간이업종이고 하나는 배제업종이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으로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적용하는데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냥 간이로 안 보겠다는 소리고요. 2번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상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 동안은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소리고요. 못 돌아온다. 3번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1.3% 가로 열고 음식점은 2.6%까지 이거는 이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죠. 신용카드 발행공제입니다. 4번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상에게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납부하는 게 하나의 의무라고 했죠. 5번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의 수령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상에게 제출하면 이것도 매입세 공제죠.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을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를 곱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 5번도 맞네? 5번이 뭐가 틀린지 아시죠? 가로 내용에 틀렸잖아요. 가로 내용. 가로 내용에 이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 길기만 하고 답은 뜻밖의 가로에서 말장난으로 쉽게 나와버린 문제죠. 참 신기한 문제네요. 여기까지 해서 부가세 마치고요. 바로 이제 소득세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